자, 단위에 저희가 지금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학 기초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학도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사항들, 앞으로 우리가 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밀도.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로라고 읽어요. 자, 밀도의 정의는 단위 최적당 질량이에요.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밀도는 단위 최적 V분의 질량 M.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작업 환경 측정을 할 때 시료 채취백이라는 걸 쓰는데, 뒤에 가서 배울 내용인데, 그 시료 채취백 100ml에 1g의 입자 100개를 포집했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똑같이 100ml의 시료 채취백에 1g의 입자 50개를 채취했어요. 이거의 밀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1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어요. 1번의 부피 몇? 100. 100ml 분의 질량. 1g이 100개 있다고 했으니까 1 곱하기 100 해서 100g. 계산하면 100, 100 똑같이 약분되니까 1g per ml. 근데 ml는 앞 시간에서 뭐와 같다고 했어요? 센티미터 세제곱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1g per 센티미터 세제곱. 자, 2번. 부피 몇? 100ml. 질량 1g이 50개 있다고 했으니까 50g. 계산하면 2분의 1이니까 0.5g per ml. 마찬가지로 0.5g per 센티미터 세제곱. 자, 하나 더. 이번에는 50ml의 시료 채취백에 1g의 입자 100개를 포집할 거예요. 요거의 밀도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부피 50ml. 질량 100g. 계산하면 2g per ml, 2g per 센티미터 세제곱이 나오죠. 자, 1번과 2번 한번 비교해 볼게요. 1번과 2번의 비중, 밀도, 어떤 게 더 크죠? 1번의 밀도가 더 크죠? 1번과 2번은 부피는 같지만 질량이 달랐어요. 질량이 더 큰 쪽이 밀도가 더 큽니다. 이 공식에서도 밀도와 질량이 비례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1번과 3번을 비교해 봤을 땐 어떤 거의 밀도가 더 크죠? 3번의 밀도가 더 크죠? 질량은 같으나 부피가 작은 쪽의 밀도가 더 컸어요. 부피가 작아지면 밀도는 커진다. 반비례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부피가 1m 세제곱인 시료 채취백에 밀도가 1g per 센티미터 세제곱인
먼지 입자를 몇 킬로그램 포집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질량, 킬로그램이죠? 질량을 구하려면 양변에 부피로 곱해주면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밀도 몇? 1g/cm 세제곱. 부피 1m 세제곱. 우리 cm 세제곱, 미터 세제곱 없애줘야겠죠? 그러면 1m는 몇 cm? 100cm. 네, 이게 지금 세제곱이니까 전체 세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미터 단위 없어지고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없어지죠? 그럼 남은 g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1kg은 10의 3승 g이에요. 그럼 그램 없어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킬로그램만 남아요. 계산하면 얼마죠? 10의 제곱에 세제곱, 10의 6승인데 아래 10의 3이 있으니까 남는 건 1000kg.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밀도의 단위를 한 단계씩 키워볼게요. 자, g이 한 단계 커지면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리고 센티미터 세제곱은 밀리리터와 같다고 했어요. 밀리리터를 한 단계 키우면 리터가 되겠죠? 위아래 다 한 단계씩 키웠어요. 그러면 숫자는 똑같이 1. 한 단계 또 키워볼게요. 킬로그램을 한 단계 더 큰 단위로 하면 톤이라는 단위가 나와요. 그리고 리터를 한 단계 더 키우면 킬로리터인데 킬로리터는 뭐와 같다고 했죠? 미터 세제곱과 같다고 했죠? 그럼 위에 아래 마찬가지로 한 단계씩 올렸으니까 숫자는 똑같이 1. 그럼 이 톤만 한 단계 다시 낮춰볼게요. 킬로그램으로. 그리고 아래는 똑같이 미터 세제곱. 1톤은 몇 킬로? 1000킬로. 그래서 1000kg/미터 세제곱이라는 단위가 나와요. 자, 지금 쓴 이 모든 단위가 밀도의 단위가 돼요. 밀도의 단위.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밀도가 주어졌는데 지금 킬로미터와 킬로그램과 미터 세제곱이라는 단위, MKS 단위로 통일시켜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밀도 단위 바로 뭐 쓰면 돼? 1000kg/미터 세제곱 바로 그냥 써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킬로그램. 밀도 1000kg/미터 세제곱. 부피 얼마? 1. 그럼 약분돼서 바로 1000kg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밀도 단위를 여러 개로 우리가 쓸 줄 알면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되죠. 물론 몰라도 돼요. 모르면 그냥 한 단계씩 단위 환산을 해나가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 때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알아두면 훨씬 빨리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비중량. 비중량은 기호로 이렇게 쓰고 감마라고 읽습니다. 비중량의 정의는 단위 최적당 중량이에요. 식으로 표현하면 감마는 단위 최적당, 아까 우리 중량 웨이트라고 표시했죠? 다시 한번. 자, 중량과 질량은 같다요?
중량과 질량은 다르죠? 질량에 뭐를 곱해야 되죠? 중력과 속도를 곱해줘야 돼요. 자, 같은 최적당 질량, 최적당 중량이니까 같은 단위 최적으로 나눠줄게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돼? 이게 비중량. 그리고 이게 방금 배운 밀도. 중력과 속도는 G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단위는 밀도와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이 밀도 단위가 4가지가 있지만 우리 MKS 단위에서는 뭐를 주로 쓰겠어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을 주로 쓰겠죠? 하지만 CGS에서는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을 주로 써요. 실제로 위생에서는 거의 이 단위, 2개의 단위들로만 표현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중량도 마찬가지로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기서 킬로그램과 그램은 질량과 중량 다른 개념이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세 번째, 비중. 비중은 Specific Gravity라고 해서 SG 또는 그냥 S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비중의 정의는 기준이 되는 물질과 대상이 되는 물질의 중량을 비교한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우리 중량 감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준이 되는 중량과 대상이 되는 중량. 근데 비중량은 뭐라고 했어요?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위아래 GG 약분되면 결국 기준이 되는 밀도와 대상 물질의 밀도를 비교한 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준 물질을 설정할 때 액체 고체와 기체의 기준 물질이 달라요. 액체 고체의 기준 물질이 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액체와 고체 둘 다 가능한 거. 물이 있겠죠. 근데 4도씨 물의 밀도예요. 4도씨 물의 밀도가 기준이 됩니다. 자, 왜 4도씨죠? 물은 온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하면 둘 다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물을 냉동실에 얼려 놓으면 부피가 점점 커져서 터지잖아요. 그리고 물을 계속 끓이면 액체가 점점 부피가 커져서 결국에는 기화가 되죠. 그렇게 둘 다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져요. 근데 4도씨 물의 밀도는 1로 가장 크기 때문에 4도씨 물의 밀도가 액체 고체의 기준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 물질의 밀도.
자, 기체는 뭐가 될까요? 기준물질? 기체.